인기가 많은 기업인 만큼 전형별로 준비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면접 전형이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예, 어렵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하고 20년도에 포스코에 입사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조사에서 공채 진행 중에서 전형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무려 63.4%가 1차 면접이 가장 어려웠다. 예. 그리고 13.1%가 2차 면접이 그다음에 어려웠다. 그리고 인적성이나 서류 전형 이것은 10% 이내로 어려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좋게 이렇게 서류 전형 좋은 점수를 가지고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최종 합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게요. 최근에 이제 입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조사인데 무려 63%가 넘는 분들이 1차 면접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니까 오늘 아주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 세우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포스코의 면접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어려운지 특징부터 좀 짚어주시죠. 면접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요. 일단 계열사별로 면접 전형이 약간 상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여기는 서류 심사, 서류 접수를 한 후에 개인의 선택에, 지원자의 선택에 의해서 AI 영상 면접이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물론 이제 계열사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면접 구성을 보시면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면접은 굉장히 복잡해요. 1차 면접은 직무 역량 평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요. 2차 면접은 가치 적합성 평가, 다시 말하면 인성 평가 내지 임원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면접에서 가장 빈출 단어를 뽑아보면 with 코로나예요. 여기는 함께, 그러니까 조직 문화 자체가 함께 또는 뭐 조직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시기하고 방식은 사실은 그동안은 1차 면접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방식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은 AI 영상 면접부터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선택이라고는 적혀 있지만 사실은 필수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코의 AI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전체적으로 약 20분 정도가 진행이 될 거고요. 면접 진행은 처음에 시스템에 딱 등록하고 들어가면 얼굴 등록부터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벗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연습 질문을 주고 연습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면접 시작이 됩니다. 그 면접 시작이 되면 질문이 5개 정도가 주어지는데요. 이 질문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질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시면 항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답변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10초 정도의 답변 준비 시간을 줄 거고요. 답변 길이는 2분 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요. 2분 안 됐는데 1분 만에 나는 답변이 끝났어. 그럼 멀뚱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버튼이 있어서 다음 클릭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면접의 특징은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AI 면접하고 살짝 달라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AI 면접은 그 마이더스 IT라는 그 회사에서 개발한 것들을 많이 차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그 마이더스 IT에서 개발한 것은 일반적인 면접 질문 플러스 인성 검사 플러스 적성 검사 성격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성 검사는 게임도 이루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체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체 개발을 해서 정말로 면접 질문들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 시간도 좀 짧은 편이고요.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면접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AI 면접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2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또 하나는 면접 당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2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사전 준비, 시스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불안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네트워크가 불안해서 끊겨서 잘 못했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내 네트워크가 잘 되는가, 집에 있는 와이파이 시스템이 아니면 내가 가서 하려고 하는 그 장소의 와이파이 시스템이 괜찮은가, 안정적인가를 확인하시고,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본인의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핫스팟을 이용해서 연결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장소, 카메라하고 마이크. 제가 요즘에 모의 면접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비대면으로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카메라가 지금 이상해서 소리만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그 카메라 시스템하고 마이크가 잘 되는지를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답변 준비, 컨텐츠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기본 질문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기본 질문 뭐겠어요? 1분 자기소개 해봐라.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왜 지원했느냐? 향후 포부는 무엇이냐? 본인의 장단점은 무엇이냐? 이런 류의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2분 내에 이런 대답이면 좋겠네 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기본 질문 플러스 가끔 상황 질문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번 늦는 친구가 있어. 그런데 이번에도 약속을 했는데 또 늦겠다고 전화 왔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뭐 사실은 정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좋아할 만한 답변. 실제상으로는 난동을 부리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것, 이런 것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준비 상황이 있고요. 실제 면접 당일이 됐어, 시작이 됐어. 그럴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대면 면접에서는 내가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화면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자신이 없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모니터 화면을 보고 얘기한다고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닐 거예요.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네. 익숙하지 않지만 노트북이 있다면 점 있죠. 그거를 보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마이크 시스템이 별도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더 명확하고 또박또박하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 이거 신경 써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임하는 태도, 그리고 주변 환경 정리, 시스템 정리 모든 걸 좀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 면접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면접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1차 면접인데 현직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60%가량이 어려워했던 전형이에요. 예, 제가 생각해도 복잡해요. 복잡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는 그동안의 코로나 상황 이전에 했던 면접들을 다 소개를 해드리고, 이게 무엇이 선택되고 선택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 대비를 하시도록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차 면접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직무 역량 평가라고 했죠. 평가는 지원자의 가치관 그리고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성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1차 면접이라고 그냥 보통 우리가 하듯이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실무진이 와서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면접으로 끝, 이게 아니라 인성 면접도 이루어지고요. 직무 면접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AP라고 하는 분석 발표 면접도 이루어지고요. 또 조별 활동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에세이, 그리고 책을 읽고선 책과 관련된 퀴즈를 내는 그런 면접이 하루에 다 이루어져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서류 전형에 통과했어, 인적성도 통과했어. 그러면 면접 보러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8시까지 그 회사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예상 종료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와, 지치죠? 와. 들어봐도 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벌써 질리는데요. 예, 체력이 필요합니다. 예, 오후 돼서 눈이 풀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가면은 아침 8시에 도착하면은 잠시 후에 이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조를 나눠줘요. 7명씩 대기조를 구성을 해주는데, 그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대기할 때는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똑같이 면접에 항상 같이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명씩 뽑아서 다른 대기조에서 한 명씩 모아서 면접을 들여보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체력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또 하나는 장소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가 서울 삼성역하고 역삼역 사이에 있는 포스코 센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8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막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버스 이용하지 마시고 좀 미리 준비를 하시고 미리 도착한다 생각하시고 가능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굉장히 복잡한 한 6개 정도의 면접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부터 하느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개인별로 다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점심을 주는데요. 굉장히 맛있는 도시락을 줍니다. 그리고 저녁도 굉장히 맛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이건 그동안의 경우에 그랬다는 얘기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선 1차 면접 굉장히 복잡한 여러 단계 중에서 하나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스페셜티 테스트 1이라고 하는데요. 인성 면접입니다. ST1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면접관이 인사팀이 들어가요. 2명 정도의 인사팀 직원이 들어가서 지원자 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는 건데요. 질문은 자기소개를 일단 시키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소개서 냈던 거 있죠. 그것을 바탕으로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스코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 포스코에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제품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제품이 무엇입니까? 이런 유의. 그럼 여러분들 포스코에 대해서, 포스코 비즈니스에 대해서, 포스코 제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느냐? 일단 지원 동기 볼 거고요. 회사에 얼마큼 잘 정착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할 거고요. 성장 잠재력을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면 일단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요. 내가 포스코에 무조건 맞추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포스코 나는 관심 없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뽑아주세요. 이것도 안 돼요. 지원 동기로서는.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나의 직업관과 포스코의 모습이 얼만큼 일치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포스코에 대해서는 미리 분석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어디 가서 하시면 되느냐 하면 굉장히 쉬워요. 다트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최근에 반기보고서에 보시면 이번에 사업의 내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내외거든요. 그 정도는 꼼꼼히 보고 들어가시면 포스코 분석은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제가 포스코 면접의 특징을 말씀드렸을 때 with 굉장히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함께 조직적 능력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출중함을 강조하기보다는 내 경험 사례를 얘기할 때도 내 개인으로 무엇인가 훌륭하게 해냈던 그 경험보다는 팀으로서 함께 협력해서 무엇인가 성과를 만들어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본적인 역량이 되는 사람을 가지고 포스코에서는 개발을 시켜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나 이만큼 똑똑해. 나는 뭐 포스코에 들어왔으면 됐지. 이런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면접 답변에서도 나는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했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인성 면접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좀 만만하게 봤는데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접 시간이 워낙 길어서요. 체력도 또 정신력도 많이 좀 단단히 대비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직무 역량 평가잖아요. 1차 면접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 면접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서는 ST2라고 합니다. 스페셜티 테스트. 면접관은요, 내가 지원한 직무의 현업의 팀장급들이 들어와서 면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가는 지원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역량 수준을 평가를 할 거고요. 이공계의 경우에는 거의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공학 기초 지식도 함께 물어보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후파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열연제와 냉연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전공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입니까? 이런 류의 질문도 있고요. 또 공합과 유합의 차이는 뭐예요? 연력합 제1, 2, 3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파스칼의 원리는 뭐예요? 이런 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출신들은 공학의 기초적인 지식도 간단히 공부는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 여기는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 가서 공부하느냐? 다 나와 있습니다. 채용 홈페이지에 직무 소개란에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직무 소개란에 소개됐던 것 중에서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필요 역량, 우대 조건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뽑아내세요. 그리고 요 뽑아낸 리스트와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을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공계는 공학적인 기초 지식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틈틈이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말씀처럼 직무 소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면접 팁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는 분석 면접이에요. 뭐 이게 PT 면접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예, 비슷합니다. 이거 AP라고 하는데요. 예, Analysis and Presentation. 예, 발음이 마음에 안 드나요? 발음이 이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영어를 들으면 훌륭하신데요? 조용해집니다. 네. 예, 뭐 저는 뭐 이 발음으로 그래도 외국계 기업에서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예, 분석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일단 오전에 가시면은요 어떤 주제를 줄 거예요. 한 10페이지 남짓한 자료를 줄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줄 건데 내용은 뭐냐면 포스코 또는 포스코 그룹에 대한 관련된 어떤 상황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읽고 분석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50분 정도 준비 시간을 주는데요. 사인펜하고 A4지 하나를 줄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하고 이거를 제출을 합니다. 그럼 바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경우는 요거는 작성은 오전에 하고 제출하고 나서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발표 시간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발표 시간이 되면 개인마다 들어가서 1인이 들어가서 발표를 하는데요. 시간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발표 시간을 5분에서 6분 정도 주고요. 그 발표 내용을 보고 4분에서 5분 정도 Q&A 세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제들이 납니다. 우리 회사 뭐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류의 질문이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면접관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 하나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요거를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PT 면접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PT를 이렇게 잘해. 이것을 평가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PT는 조금 못하더라도 우리는 PT 스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분석적 사고를 할 수 있어, 얼만큼 창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이것을 집중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일단 주제 자체가 포스코 비즈니스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 있죠. 그런 것들을 먼저 환경 요인을 좀 분석하는 것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요. 보편적인 정답 같은 답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아이디어도 함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영학의 기본적인 툴들 있죠. 스왓 분석이라든가 STP 이런 류의 것들 한 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경영학 기본 툴 검색하셔가지고 요거 어떻게 활용할지 준비를 미리 좀 해놓으십시오. 그럼 면접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구조가 절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실제 테스트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구조를 잘 만들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 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말하도록 했는데 가상의 면접관들, 제가 면접관을 교육을 시켰거든요. 면접관들한테 평가를 하도록 시켰어요. 내용은 비슷한데 구조가 잘 갖춰진 그 사람에게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줬습니다. 그러면 잘 주는 그 구조는 무엇이냐. 우선은 들어가서 내가 부여받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하세요. 한번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2가지 내지 3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의 대안 3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조도 좋은데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여받은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짧게 진행을 하세요. 대부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냐면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2개 또는 3개 제시하는 거기서 면접관들은 평가를 많이 할 거거든요. 거기서 얼만큼 전략적인 사고를 하느냐, 얼만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가 이것을 보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 때 보통 이제 학교와 기업이 다른 게 이겁니다. 학교에서는 주제 발표를 할 때 정답만을 얘기하지만 교수님한테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 면접에서 정답 같은 것만 얘기하면 평가 항목 뭐라고 했습니까? 창의적인 대안이라는 예. 그 평가 항목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 점수를 못 얻어요. 굉장히 발표는 완벽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정답이야라고 했다 하더라도 점수를 못 얻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대안, 공격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만의 아이디어를 하나 정도는 꼭 넣으셔서 얘기를 해야지만 나는 면접에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예, 스스로를 좀 특화시키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1차 면접 정말 뭐 복잡합니다. 아직 인성 멀었어요. 면접, 직무 면접, 분석 발표 면접. 근데 네. 이게 안 끝났다는 거. 저희가 맞아요. 조별 활동도 들었고 네. 역사 에세이, 도서 퀴즈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부분도 좀 조금씩 언급을 해주시죠. 예, 갈 길이 멉니다. 네. 예, 우선 조별 활동 GA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매번 달라요. 매번 다르게 진행합니다. 보통 어떻게 진행하느냐면 6명 내지 7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조로 편성을 하고요. 협업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 수행하는 것을 한 1시간 반 이 정도 진행하는 것을 면접관이 아무 말 안 하고 팔짱 이렇게 끼고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시키느냐라고 하면 수련회 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 수련회. 어떨 때는 수련회? 예, 수련회. 레고 맞추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뭐 퍼즐 맞추기 이런 거 할 때도 있었고요. 종이 이용해서 뭔가 탑 쌓기, 높게 쌓기 이런 네. 것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거면 뭐 그 높게 쌓으면은 점수를 잘 줄까요? 퍼즐 잘 맞추면, 예, 레고 잘 맞추면은 더 좋은 점수 줄까요?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협업을 어떻게 해내는가 맞아요. 이겁니다. 협업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소통하는가 팀원들과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내 의견을 관철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협업하고 합리적으로 그 의사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나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예, 요 정도 끝나면 보통 5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또 남아 있습니다. 역사 에세이, 아휴. 예, 역사 에세이 제시된 역사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서술하는 겁니다. 벌써 들으면서도 지치죠? 진이 빠져요, 진이 지치죠? 빠져요. 저도 지쳐요, 지금 네. 얘기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예, 주제를 3가지 주는데요. 그중에서 2개를 본인이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A4 용지에다가 각각 한 장 정도씩 본인의 의견을 기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역사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가도 같이 봅니다.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견이 분명히 들어가줘야 돼요. 예,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계속 강조합니다. 역사 시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역사 이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 인문학적인 소양도 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분명히 넣어주셔야 돼요. 예, 분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 퀴즈 이런 게 있어요. 회사와 관련된 도서를 읽고 책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하는 겁니다. 퀴즈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적성 검사를 볼 때 미리 책을 나눠줘요. 네. 예. 기존에는 요번에는 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기존에 내줬던 책은 뭐였었느냐면 아주 혁신의 용광로 비장하죠. 책 제목 자체도 혁신의 용광로. 예, 와. 혁신의 용광로. 이거 뭐 포스코와 관련이 있겠죠. 예, 이 내용이 뭐냐면 중국의 철강 산업의 공세, 미국의 압박, 국내 상황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어떤 미래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책이에요. 이거는 이번에는 도서 퀴즈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읽고 들어가야지만 다른 면접에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미리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책 내용에 대해서 10문제 객관식 그리고 1문제 서술형 이것을 보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꼼꼼히 읽는다면 난이도는 하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답 없습니다. 꼼꼼히 읽으십시오. 네. 선생님 벌써 그냥 한숨만 아니, 나오고 방송 중에 아, 한숨을 이거 쉬어요? 어떡해요, 어깨가 이거. 이렇게 무거워져요 정말로. 1차 면접부터 이러면 어떡해요. 2차면 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거 이름도 어려워요. 가치 적합성 평가래요. 예, 가치 적합성인데요. 네.
무시하십시오. 그냥 임원 면접입니다. 임원 예. 면접. 임원 면접은 어떻게 보느냐? 다른 곳과 비슷합니다. 임원이 들어와서 경영진이 한 2~3명 정도가 들어올 거고요. 지원자는 한 3명 정도 들어와서 20분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종합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재상과 얼만큼 부합하느냐 이것을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직업관이라든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물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분 자기소개시킨 다음에 포스코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조금 큰 그림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주변에 갈등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일반적인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도전정신, 창의력, 조직 적응력, 윤리성 이것을 보려고 할 겁니다. 이 평가 항목 꼭 적어 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분석하셔야 됩니다.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인재상과 나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것을 어필하는 작업 이것을 보셔야 되고요. 포스코 인재상 요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성면접, 임원면접에서 특히 중요한 것 조직적 능력 요것은 놓치지 말고 추가적으로 더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2차 면접은 좀 가벼워 보이는 예, 그런 가볍죠. 느낌이. 1차 면접에 비해서는 예, 다리 꼬고 해도 되게 마음가짐은 그렇지만 꼬면 안 되겠죠. 예. 조금 예. 가볍게 임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포스코 면접 오늘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한마디 명인이시잖아요. 네. 포스코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담백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뭔가 아는 거 이 노래 떠오르겠죠. 아는 노래 사람, 들리는 것 같아요. 옛날 세세대 사람. 동년배. 예, 연식이 의심되는 그런 분들이죠. 네. 예,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굉장히 네. 어르신들. 이 방송 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이게 옛날 타타타라는 노래인데 네. 면접관의 내심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끌어왔습니다. 뭐냐면 면접관의 마음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가 우리 비즈니스를 모르는데 이 직무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고 싶어? 나는 궁금하지 않아. 뽑을 생각이 없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